안녕하세요. 오늘은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넣은 감칠맛 사워도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화면에 나오는 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반죽용 르방 먼저 준비해서 사워도우 만드시면 됩니다. 필요한 반죽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고요. 부재료로 건다시마와 생표고버섯 사용하니까요. 잊지 말고 꼭 챙겨서 준비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먼저 다시마 육수 만들어 줄 겁니다. 물에다가 건 다시마를 넣고 30분 이상 우려서 다시마 물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마가 이렇게 통통하게 잘 불어나면 건져서 두고요. 요거 잘라서 반죽에 넣을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한 켠에 두세요. 미리 만들어 놓은 반죽용 르방 이렇게 잘 자랐을 때 2배 이상 잘 자랐을 때 다시마 물에 넣어서 섞어주세요. 좀 미끈미끈한데요. 다시마에서 나오는 점액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밀가루랑 소금 넣고 주걱으로 섞어줄 건데요. 저는 T65랑 80을 섞어서 사용했는데 만약 없으시다면 강력분과 통밀로 대체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걱으로 다 섞었다면 스크래퍼로 반죽 정리할 겸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두시고요. 위에다가 이제 물 50g 추가로 부어서 30분간 둡니다. 그동안 빵 안에 넣을 표고버섯이랑 다시마 손질해 오면 되는데요. 생표고는 기둥을 떼고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덜어낸 다시마도 미끈미끈하지만 잘게 잘라서 준비한 다음에 반죽에 다 넣고 섞어줄 겁니다. 그리고 통후추 갈아 넣는데요. 이건 제가 좋아해서 넣은 거니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손으로 조물조물 이 부재료와 반죽이 잘 섞이도록 반죽하는데요. 되게 옛날부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들게 돼서 굉장히 설레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조물조물해서 재료가 어느 정도 잘 섞이면 한 3분 정도 손으로 치대어 반죽해주세요. 반죽이 끝나면 마르지 않게 덮어서 실온에 2시간 동안 둡니다. 2시간 정도 지났고요. 반죽을 돌려가면서 한 번씩 접어주고 한 번 더 치대어 주었습니다. 통밀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죽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지나치게 세게 치대실 필요 없고 이렇게 표면을 탱탱하게 만들어준다, 둥글린다라는 생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르지 않게 덮어서 냉장고에 넣고 저온 발효시킬 건데요. 발효 시간은 냉장고 온도나 또 르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14시간 정도 발효시켰고요. 자기 전에 섞어서 넣어두고 그 다음날 구우면 좋습니다. 네, 다음 날입니다. 잘 부풀었는지 한번 봤는데요. 덧가루 뿌리고 스크래퍼로 긁어내면 볼에서 깔끔하게 뗄 수 있어요. 딱 보니까 뿡실뿡실하게 그물 잘 발달한 거 보이시죠? 먼저 가볍게 접어서 둥근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요거는 그냥 가성형하는 과정이에요. 너무 세게 둥글리면 표면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긴장감만 주고 15분간 이 상태로 그냥 두겠습니다. 15분 뒤에 반죽을 한 번 더 동그랗게 말아서 성형해 줄 건데요. 만약에 15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반죽이 너무 단단하다. 그러면 조금 더 쉬는 시간을 가지고 성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죽이 살짝 이렇게 축 긴장이 풀리면 그때 성형을 해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었고 덧가루를 뿌린 반느통에 뒤집어서 넣은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실온에서 최종 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온도에 따라서 발효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반느통에 반죽이 차올랐거나 흔들었을 때 찰랑찰랑 하면 되고요. 오븐은 45분에서 1시간은 최소 230도로 예열을 해주시고요. 저는 피자 스톤 함께 예열해서 준비했습니다. 반죽을 이제 뒤집어서 꺼낸 다음 표고버섯 왜 샤브샤브 올라가는 그 칼집 낸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열십자 모양으로 오늘은 칼집을 내줬습니다. 이제 충분히 예열한 오븐에 넣고 230도에서 15분, 200도에서 40분간 구워주는데요. 항상 오븐에 따라 굽는 시간과 온도는 조절하세요. 네, 이렇게 표고와 다시마를 넣은 감칠맛 사워도우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표고버섯 색깔처럼 진하게 한번 구워서 색을 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대왕 표고버섯 같기도 하고 귀엽네요. 네. 빵은 항상 충분히 식힌 다음에 썰어야 깔끔하게 잘 썰립니다. 진하게 구워서 단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썰어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리는데요. 일단 단면을 보면 다시마와 표고가 중간중간 보이는 게 무슨 맛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한 입 먹어보니까 반죽을 덜해서 훨씬 부드럽고 씹기도 편한 식감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촉촉해서 맛있었습니다. 제일 신기한 건 빵 자체의 감칠맛이 진짜 좋았다는 거예요. 슴슴하면서도 맛이 완전한, 그러니까 맛이 꽉 찬
그런 풍부한 맛이 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쇼츠 올렸더니 재료는 꼭 수제비 같은데 빵에 넣었다고 하시는 댓글 봤는데 진짜 낯선 조합이지만 빵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입니다. 게다가 식감 자체도 질기지 않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식감이라서 아침에 먹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냥 빵만 뜯어 먹어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해 먹었던 방법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워도우를 잘라서 토스터기에 살짝 바삭하게 구워준 다음에 그 위에 술안을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추기름, 간장, 식초, 참기름 섞은 간장 양념을 이렇게 뿌려주는데요. 약간 만두 찍어 먹는 간장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간장 뿌려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진짜로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깨나 대파 같은 거 얹어서 장식해도 좋고요. 저는 깨만 얹었는데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 사워도우 만드신다면 간장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노른자 터트려가지고 빵이랑 간장이랑 같이 찍어 먹으니까 그 카야 토스트도 간장이랑 달걀 풀어서 찍어 먹는 거 아시죠? 그거보다 훨씬 밥 같고 든든하고 맛있었습니다. 감칠맛 사워도우 만드시면 꼭 이 조합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전에도 감칠맛 사워도우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여러분은 가스오부시와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넣은 감칠맛 사워도우와 이 표고와 다시마 사워도우 어느 것이 더 좋으신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희한하고 재밌는 빵 탐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빵 탐험 하세요.